꿈을 가질 수 없고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스토리 하나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내 참 스토리를 참 잘. 오늘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행복의 기준이 뭔가? 당신은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주 좀, 왜냐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그 질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보니까 스승이 많은 사람이 참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우리가 스승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배울 게 있는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몇십 년 이렇게 쭉 꾸준하게 가져가다 보면 항상 상대방이 장점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청년들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장점을 자꾸 보는 습관이 잘 돼 있었다는 생각이, 그게 참 저한테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회사의 이제 과장이시죠. 물론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엄청나게 제 욕을 많이 먹고 하고 많은 선배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는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어느 하루 바꿨어요. 생각을.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한 번도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에게 혼난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혼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혼나는 걸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나온 책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입니다. 삼성에 와서도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굳은 일을,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피할 때 저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지방대학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삼성에서 쫓겨나간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남들이 피하는 곳에 가서 그 피하는 일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저한테는 업적이 됐고 과업이 된. 항상 기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회는 항상 보면 뭐냐 하면 깊이라고 하는 그 언저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그 언저리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회라고 그러지 않고 내한테 오는 좋은 일 자체를 기회라고 본. 스토리가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난 집이 있고 하숙집이 있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짓말 그랬죠.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런데 하여튼 재밌는 거 만들어놨어. 줄리엣의 모든 그것을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줄리엣의 그 동상 만들어놓고 오른쪽 가슴 만지면 헤어진 연인이 다시 붙는다, 이렇게 막 소문을 막 하는 거야. 이제 내는 사람들이 오른쪽 가슴 만지러 계속 오는 거야. 왜 그래요? 줄리엣의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그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영자 중에서는 가장 이 스토리가 많은 분은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입니다. 왜 현대그룹은 저기다가 유조선 박물관을 왜 안 만드냐? 유조선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현대의 모든 스토리를 보게 만들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거기 가서 현대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스펙보다도 스토리에 많은 감흥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잖아요. 그 인큐움, 당신은 뭐 했어? 보면 인큐움이 조기에 빨리 성장한 건 뭐냐 하면 화장실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화장실 스토리. 이 회사 늦게 오느냐 이것보다도 매일매일 내 앞에 떨어지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해요. 남녀가 따로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 해서 또 이제 돈을 얼마 벌어야 되느냐? 한 달에 200만 원만 더 벌자. 그래, 그 화장실만 쫓다 보니까 회사가 10년 지나니까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모르게 한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책상을 짜가 수여식을 하듯이 저는 변기 수여식을 했어요. 이 세운상가 쭉 길게 1.2km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했어요. 그 대신 누워 있다 그랬어요. 누워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이다. 가서 보면 여기는 인쇄소가 5,500개가 있고, 뭐 종업원이 12,000명이 근무하고, 국내 최대 인쇄 거리로 서울시 인쇄 물량의 70%를 해결을 하고, 이게 얘기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크게 감흥을 주나요? 6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600년 전으로. 그래서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이 태종 왕이 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유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 많이 없더라. 책이 이 글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찍어서 책을 좀 많이 보급을 해라 해서 여기다 주자소라는 활자 인쇄소를 박아요. 여기다가 인쇄소를. 그 글이가 바로 지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붙인 게 있어요. 이건 왕이 만든 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스토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 개 스토리를 올립니다.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게 아프리카 격언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세운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정말 도서관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한 건 뭐냐면 빨리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정신을 전파를 하고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구를 뭐 좋아하시는 분 있을 텐데, 야구공 하나, 우리 프로 선수들은 야구공 하나가 구장에서 쓰는 게 원가가 출고가가 4,000원이라고 그래요. 재밌는 건 이승엽 선수가 친 뭐 300호 홈런볼은 1억 2천에 팔렸잖아요. 1억 2천에 팔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산됐는데 어떤 스토리가 묻는에 따라 가지고 그 공은 달라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27대, 28, 29대 하고는 완전히 제가 상상을 못할 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상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진화가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스토리라고 알고 잡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배트를 휘두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홈런을 다 주시는 공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홈런을 치는 타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 몇십 년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